지난주에 헬프 시리아 기획 팀장을 하고 있는 압둘, 현재 시리아에 가 있는 그 방송 이후에 어제까지 대략 5천만 원 육박하는 돈이 모였답니다. 시리아 갔다 다시 동생 데리러 간 거잖아요. 압둘이. 갔다 오면 또 이야기가 있겠죠. 자, 미친 김감독 나와주세요. 어제는 처음으로 제가 가설을 들었는데 그 가설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정보들, 그 이전에는 그 의미를 몰랐던 정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오랜 기간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가설이 하나 등장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설이라는 걸 전제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설은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하게 되었는가 그 그렇죠. 가설인 거죠. 그렇죠. 자, 들어보자고요. 어떻게 그 결론, 그 가설이 성립하게 됐는지. 자, 제목 앵커의 비밀이에요. 예, 자, 앵커의 비밀이에요. 오늘 챕터. 대해전의 미스테리. 예, 그동안 이제 미스테리들이 있었는데 그걸 한 4개 정도로 큰 카테고리로 나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왜 이렇게 섬에 가깝게 항해를 했냐. 이게 KBS에서 나왔던 건데 11일,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직전에 정상 운행을 했을 때 항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레이더로 그 11일 항적까지 다 봤거든요. 진짜 매끄러워요. 거의- 배가 사고가 없는 날은 그냥 쭉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병풍도에서 변침하는 과정 보면 거의 직선으로 가면서 살살 변해요. 여기지. 예, 거의 회전 안 해요. 살살. 회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왜냐면 제주도가 멀거든요. 아래쪽. 갑자기 돌아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없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근데 이건 정부가 발표한 항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우리가 조작됐다고 말하는 이게 마사지가 됐다고 말하는 그 항적 기준으로도 배는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예, 갑자기 좌로 이게 잘 표현했는데 KBS가 좌로 가죠. 중간 이 여기서? 맹골도와 병풍도 사이에서 여기가 맹골도고요. 예, 그 병풍도 사이에서 중간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버려요. 좌회전을 하질 않나. 좌회전을 할 거면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꺾어갖고 섬에 붙어 갔다가 여기 다시 보세요. 좌회전하고. 배가 이렇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붙어서 가고. 그리고 배가 왜 이렇게 섬 옆으로 가냐고요. 그렇죠. 첫 번째 가졌던 의문은 왜 섬에 가깝게 움직였을까? 네. 이런 의문을 가졌단 말이죠. 네, 특히 병풍도. 실제로 이 초기에 수사했던 수사관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네. 4월 사고 다음날 베테랑 수사관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읽어주시죠. 예, 항해사 박한결한테 이제 했던 그 수사에서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저번에 소개했는데 하여튼 병풍도에서 화도 우측을 경유하여 제주 항으로 갈 경우 병풍도를 벗어나서도 망망대해다. 그러니까 앞이 턱 트여 있으니까요. 병풍도를 한참 지나서 자연스럽게 변침해서 항해해도 되는데 굳이 병풍도를 지나기도 전에 그 변침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 항해사 박한결은 실제 그때 배를 몰았다. 처음에는 묵묵부답으로 나오다 계속 수사관이 물으니까 변침점이라서. 아니 배가 여기는 망망대해인데 돌아도 여기서 돌면 되는데 그렇죠. 왜 굳이 여기서 돌았냐고 섬에 가까이서. 너무 가깝게 돌았거든요. 근데 둘라이 선장님이 굉장히 CNN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사실은 정부가 지금 발표한 지점도 섬하고 가까운데 그보다 더 가깝다는 걸 둘라이 선장님이 CNN에서 증언하셨거든요. 여기 지도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사초짜리니까요. Moon had been tracking the Sewol earlier that morning as it was on his radar. He says the ship suddenly made a sharp right turn at a very slow speed. The ship's tracking system, th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was off. 자, 요 내용인데 네. 보시면 선장님이 화면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해도 위에 뭔가 그리고 있죠. 이렇게. 예. 사고 좌초 지점이라고 써놨어요. 네. 당일날 가장 가까이에서 본 선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가 어디서 돌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레이더로 봤대요. AIS가 세월호에서 안 나와서. 레이더로 봤고 예. 그것이 어디인지 그 해도 위에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봤으니까. 그렇죠. 그걸 표기해갖고 폴라 이 기자한테 외국 보여준 기자한테 이게 그 해도예요. 아까 선장님. 화면에 나왔던 그거를 그 해도상에 실제로 표시를
하면 요게 잘 안 보이니까 저희가 똑같은 해도를 구해서 이 해도는 어차피 항행으로 파는 해도가 있거든요. 똑같은 해도로 해서 그대로 잘 선장님이 보이게 표시를 하면 예, 선장님이 레이더에서 받고 육안으로도 확인한 그날의 세월호가 돈 지점은 여기래요.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건 여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이 헤더가 위쪽으로 당겨진 것 같다는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여기가 되면 뭐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섬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여기는 수심이 52m인데 여기는 해도상에 보면 수심이 25m예요. 22m요. 22m? 예. 실제로 세월호가 침몰한 지점은 어디입니까? 저 한참 위로 올라가요. 네. 배가 이렇게 표류해서 올라갔다고 하죠. 쭉. 네. 근데 여기가 배가 이제 넘어지게 되는 회전이 일어난 네. 지점인 거죠. 선장님 그러니까 그걸 좌초라고 표현하시고 좌초 지점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원의 중심도 표시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시겠죠? 만약에 수사관이 이 사실을 또 알았다면 와, 이렇게 감동 얕은 곳을 이렇게 섬에 가까이서 왜 돌아다녔냐고 했겠지. 저도 이제 조금 귀동냥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변침하는 사람이 섬에 이렇게 가까이 와서 얕은 곳에 와서 변침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겠죠. 근데 저쪽으로 위치가 정해지면서 그나마 넘어가 버린 거죠. 세 번째 의문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생존자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김 감독이 알게 된 사실인데 예. 그리고 진술서라든가 지금 이것들은 문서에 다 나와 있고 법정에서 됐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인터뷰만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소파가 이건 거꾸로인데 배가 왼쪽으로 확 기울 때 저쪽이 왼쪽이거든요. 이 CCTV 상에서 보면 저쪽에 문이 있어요. 이쪽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예, 안내 데스크가 있고 여기 바로 CCTV 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 로비에 앉아있던 분이 요번에 확 기울 때 보통 쓱 기울면 그러다 뭘 붙잡거나 할 텐데 너무 빠르게 기울어서 왼쪽 출입문 저 화살표 방향으로 가서 거기 문이 날아갔대요. 있거든요. 나가서 바다에 떨어지셨답니다. 이분이 사실은 첫 번째 희생자예요. 예. 배가 침몰하기 전에 배가 기울 때 이렇게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배가 기운다고 했으면 뭔가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은 여기서 날아가서 표현하기를 날아가서 바다에 떨어졌고 이분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첫 번째 희생자예요, 사실은. 예. 그렇죠. 회전 때. 두 번째 이분도 이제 같은 소파에 계셨다 보는데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서 여기 난간이 있거든요. 배에 있는 난간. 예, 네. 난간에 부딪혀서 갈비뼈가 부러졌답니다. 이분은 난간에 부딪혔기 때문에 살았죠. 갈비뼈가 그렇죠. 부러졌죠.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 김 감독이 들은 증언인데 네. 설명해 주세요. 자기 방에서 이건 단원고 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빨리 기울면서 자기가 방에서 튀어나와서 복도를 지나서 다음 방 다른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날아가서 거기 벽에 부딪히면서 애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여기가 피가 흥건해서 그날 구조돼 갖고 병원으로 후송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갈 정도로 확 기울었다는 건데 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훅. 네. 이 배가 회전을 하면서 기울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장님은 배는 느린 속도인데 날카롭게 돌았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뭐라 그러죠? 작은 원을 그리며 돌았다는 거거든요. 날카롭게 확 돌았다는 거거든요. 생존 학생들의 이야기나 스님들 이야기를 보면 그 지점에 날아갔다고 해요. 탕 한 거죠. 그 정도로 순간적으로. 빠르게 기울었다는 얘기예요. 승객 2는 승객 2를 목격하거나 기억하거나 합니까? 목격했답니다. 여학생들도 자기가 부러져서 있는데 여학생들이 훅 와서 난간에 부딪히는 거 바다로 날아온 거 그걸 지금 봤답니다. 계속 나왔던 의문은 그렇게 큰 배가 그렇게 빠른 각도로 날카로운 각도로 돌아서 어떻게 넘어질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의문점은 이건데 정부가 AIS를 되게 처음에 막 요만큼 발표해놓고 그 다음에 요만큼 보강하고 그래놓고도 계속 고쳤어요. 수정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막 법정에서도 막 변명하고 그랬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뭐냐면 요 세 점이에요. 요 세 점에 AIS 수치가 이상해요. 이것 때문에 막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그랬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워크라고 예, 정부 발표 AIS에 따르면 배가 뒤로 가는 지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고치고 나선데 결국 고쳐서 문워크로 만든 건데 그 전까지 유지한 걸 보면 배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던 배가 역회전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네. 기억하시죠? 예. AIS 조작된 게 맞다고 할 때 이 예,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 AIS 영상대로 배를 돌리면 어떻게 가냐면
반시계로 딱 꺾어줘요. 툭 뒤로. 이건 초현실적인 거거든요. 가던 배가 뒤로 꺾인다는 건 무슨 다시 보세요. 뒤로 가요? 뒤로. 배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한번 튕기잖아요. 네. 이런 AIS가 나왔고 이 AIS를 보고 김 감독은 조작하려면 제대로 하지 하면 우리가 조롱을 많이 했었다고요. 기억하세요? 정부에서는 그때 자이로스코프가 네. 나침판이 뭐 오동작을 일으켰다느니 막 이런 설명들이 등장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아 그리고 참 이상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 해심원까지 가갖고 아시겠지만 겨울에 해심원까지 가서 이거 검찰이 업체 둘을 불러놓고 서로 얘기하고 그거 확정하고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해심원까지 가서 이 문제를 고치려고 뭐 수신 시간 기준이다 하면서 막 수치를 바꾸더라고요. 이상한 기준으로 수신 시간이라는 괴상한 말을 만들어내서 그걸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왜 이렇게 신경 쓰지? 처음에 잘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처음에는 나침판 잘못이라고 했다가 그걸로는 해명이 안 되니까 뭐 업체들도 불러놓고 여러 가지 설들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오늘 얘기할 가설에 따르면 이건 조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배가 역회전했을 수도 있다. 전체적인 시간대나 뭐 이런 건 조작이 맞아요. 조작이 맞는데 사실은 이걸 조작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죠? 조작하려면 했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 발표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걸 해놨기 때문에 네. 바꾸질 못하고 계속 간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앞에 네. 다른 부분을 바꾸는 부분도 있는데 여하간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내용에 이해 안 가는 튕김이 하나 있다고요. 네. 이게 레이더를 보고 했건 뭘 보고 했던 간에 튕김이 하나 존재한다. 배 행적상에. 네. 그래서 이 튕김은 조작하다가 실체한 게 아니냐고 처음에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처음에 발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해명으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 앵커에서 뭘 발견했기 때문에 앵커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세월호 앵커는 두 개가 양쪽에 있는데 두 개. 되게 커요. 이렇게만 하세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크고 그리고 이 앵커 가판을 통과해서 다시 그 내부로 들어가는데 이걸 펼쳐놓으면 쭉 내면 거의 100m가 넘어요. 이 앵커- 쇠사슬로 돼 있고요. 이게 100m가 넘는답니다. 예, 이렇게 세보니까.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25m 간격마다 흰색 페인트를 칠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쪽 항해 관계자님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깊이를- 해갖고 얕은 곳에 갈 수도 있고 깊은 곳에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돌려갖고 그 흰색 페인트를 보고서 몇 미터를 풀지 이런 걸 결정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세월호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쌍둥이. 두 개의 앵커가 존재하고 다시 존재하고요. 예. 그다음에 출항할 때 앵커 상태로 보면 굉장히 검은색에 깨끗해요. 왜냐하면 2014년 2월 정기검사 때 앵커와 체인을 다 깨끗하게 세척하고 일정 간격마다 도색도 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출항 당일 4월 15일이니까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4월 15일은 이날 밤에 배가 떠나는 겁니다. 당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고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네. 거고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가판 상황인데 가판인데 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수구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갖고 조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 구멍. 예, 거기로 나와갖고 요 바퀴에 거대한 톱니바퀴 같은 데 걸려갖고 수직으로 해서 안에 체인 룸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면 되잖아. 예, 자. 예, 한번 내리는 거 그리고 앵커 고정하는 거, 앵커 올리는 거 세 개를 한 50초짜리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중력으로 그냥 툭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올릴 때 한번 보세요. 올릴 때 이렇게 물이 나온대요. 예, 물이 나와요. 이게 재밌게 이게 고정돼요. 각댐에 딱 자기 자리를 잡아요. 이거고 앵커 올리는 걸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물을 고압의 물을 쏘는 이유가 이 머드 때문에 그렇대요. 심해 갔다 나오니까 끈적끈적한 게 달라붙어 있어요. 검은색 다시 이렇게 닷에 그러니까 그 사슬 사이사이에 바닥에 그렇죠. 그 뻘, 끈적끈적한 뻘. 네. 네. 회색 머드. 뻘들이 이렇게 진흙이 단뜩 붙는데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나르게 두면 꽉 예, 굳고. 굳어버려가지고 뗄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그래갖고 올라올 때 물로 예, 물로 세척한다. 청소하고 전기 감소한 때는 아주 깨끗이 닦고 청수로 닦고 뭐 그런 자, 다음에 이제 그 닷에 대한 기본 정보고. 예. 근데 이제 김 감독이 이제 또 모든 영상을 뚫어지게 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CNN에서 둘라에이스 그러니까 이 CNN 영상은 해경이 오기 전이에요. 35분 이후. 35분 이후. 둘라에이스는 9시 거기 계속 있었고 이 영상은 9시 14분쯤에 찍은 영상이라는 거예요. 예, 한 10분쯤부터 쭉 와갖고 14분쯤 계속 찍은 것 중에 후반부에서 capture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출항 전에 찍었던 그 선명한 그 네. 사진을 보면 다시 이런 모양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안 보인다 이게 잘. 이게 근데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 건지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 뭐 빛의 반사 흔히 잘 나오는 게 빛의 반사 아니야. 네. 마치 때도 맨날 빛의 반사라며. 네. 빛의 반사 때문인지 이게 이런 걸로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김 감독이 이제 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시 잘 나오는 사진을. 그래서 원본을 되게 찾고 싶어서 그러다가 아예 둘라의 선장님을 만나러 가자. 그렇게 했는데 잘 만나 뵙기가 힘들었는데 둘라이스 선장님이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을 입수하게 됐습니다. 예. 예. 자 보세요. 요 사진은 너무 날라가 잘 안 보이는데 예. 이 위치에 다시 보여야 되는데 다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사진이 있었어요. 예, 또 더 하나의 잘 사진. 나온 각도. 또 하나의 사진을 보면 배가 이제 지금 누워 있거든요. 이미 누워 있는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가 다시 있어야 되는데 구멍만 보이죠. 이건 다시 달려 있어요. 예. 다음 비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좀 잘 보이네요. 이렇게 안 보이죠. 다시 안 보여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 보이는 사진을 봤는데 다시 안 보인다고. 좋은 해상도의 사진으로 세월호가 누워 있는 9시 32분경 아직 해경은 도착하지 않았어요. 헬기가 막 도착한 상황, 헬기 보이죠? 헬기가 그 여기 상황에서. 도착했어요. 근데 헬기는 이걸 찍을 수가 없지 각도상. 예. 그 각도가 보이는 둘라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를 봤더니 다시 안 보여. 저기서 안 보인다면 다시 내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들어갈 수는 없죠. 이게 여기 내려가 있거나 예, 지금 막 올라오는 상태거나.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나 왜냐면 이건 스틸 사진이니까 그렇죠. 혹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회색 머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회색 머드가 묻어서 예를 들어서 저 배경의 회색과 지금 좀 묻어서 겹쳐져서 잘 안 보인다든가. 그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상황이든 간에 다시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계속 다시 안 보였을까? 또 찾아본 거지? 찾아봤더니 한 35분경 보니까 왼쪽 다시 보여요. 이건 헬기에서 찍은 건데. 이거는 이제 해경이 도착한 이후에요. 네. 그 중에서 헬기가 찍은 사진 중에 다시 조금 보여요. 예. 그리고 이 배가 뒤집어져요. 10시 반경에는. 네. 그때는 둘 다 나오잖아요. 바닥이. 그때는 다시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상으로만 보면 9시 30분 경까지는 다시 잘 안 보인다고. 25m를 몇 분에 올린다고요? 5분. 5분 사이에 그냥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사진 찍었을 때 내려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하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32분 시점에 찍은 사진에는 다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 있거나 사용되었거나 하여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조합하기 시작한 거야, 김 감독이. 그러니까 왜 섬에 가까이 갔나라는 것도 혹시 그 섬에 가까이 가면 아까 22m라고 그랬잖아요. 잠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망망대해에 가면 깊어지거든요. 예, 근데 깊은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22m에 이게 상상도기는 하지만 높이를 거의 맞춘 거예요. 이렇게 낮은 지점으로 갔어요. 여기 서면 아까 25m 혹은 한 30m 정도만 풀면 바닥에 닿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끌고서 쭉 달려버리면 여기 가까이, 그러니까 앵커를 만약에 사용하겠다라는 선원들의 계산이 있었다면 가까운 데로 가야 돼요. 그게 좋으니까, 유리하니까. 이걸 갖고서 여기서 22m 위에서 돌면 저희가 항해사를 분을 만나서 이렇게 취재를 하니까 달리는 상황에서 앵커가 늘어져 있으면 좌측에 이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바닥을 끌면서 가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융기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만나면 잘못하면 걸리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툭 치는 순간 말하자면 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상황에 뭐가 탁 걸리면 이렇게 채버리는 거잖아요. 뒤에서.
왼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아이들 로비에 있던 승객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역회전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튕기는 거죠. 그게 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갔고, 그래서 돌았고, 그래서 앵커가 보이지 않았고, 이 가설이면 사실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나왔던 정보들이 일관되게 설명되는 가설이죠. 그런 가설을 세웠을 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한 여러 가지가 하나로 엮여져서 네. 사실은 다 낮게 였을 때는 설명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가설이긴 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가설은. 근데 그러면 이 가설에서 잘못된 지점을 누군가 또 반론을 제기해주면 네. 김 감독도 거기서 또 도움을 받아서 서점을 메꾸거나 다른 정보를 찾겠죠. 근데 왜 제시할 만한 가설이라고 저는 또 생각했냐면 이때까지의 정보들의 취합과 이것을 설명해내는 방식도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제가 김 감독한테 끊임없이 제기했던 문제가 하나 있어. 왜 일부를 땡겼냐고. 지금 AIS 정보나 이런 정보들이 대략 1분 정도가 땡겨졌어요. 그거는 여러 차례 방송 내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몇 초죠? 52초인가? 58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말한 거 57초 8. 여러분 저기 정부가 발표한 항적도에 이 말씀 간략히 드리면 저 두 그룹이 있어요. 사고 시간도 틀리고. 근데 양자 차이가 1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시간보다 제가 이 설명 전에 드린다면 실제 사고 시간도 그렇고 정부는 1분 당겼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그 얘기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일관되게 1년여 넘게 김 감독이 분석하고 제기했던 것 중에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항적, 정부가 발표한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1분 정도 앞당겨진 것 같다. 위치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속도가 뭐 조작됐다니 뭐 다 얘기했는데, 근데 1분이 앞당겨진 것 같다. 대략 58초. 1분 정도가 앞당겨진 것 같다라고 분석 결과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나와요. 김 감독의 분석을 이때까지 따라오자면 위치를 바꾼다든가 속도를 바꾼다든가 수치를 장난친다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왜 앞당길 필요가 있었지, 시간을? 그리고 왜 해도를 이렇게 당겼지? 해도를 당기면서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기면 위치가 바뀌잖아요. 거기까지 도달할 시간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바뀐 건데 왜 이렇게 당길 필요가 있었냐고 끊임없이 물어봤는데 저는 이 가설을 듣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 정부는 여기라고 발표했지만 여기서 자빠진 거예요. 전문가들이 배가 여기서 자빠졌다고 하면 큰일 나죠.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단순 사고라고 절대 여기지 않죠. 이 큰 배가 이 섬 바짝 붙어가지고 여기서 왜 돌았어? 여기서부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 사고라고 하기에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획 돌았다고 말하기에는 섬에 너무 가까이 붙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위로 당겼어요. 정부 발표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위로 당겨진 부분들 계속 우리가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왜 저기도 나왔었잖아요. 등대. 생각나세요? 전자등대 위치 바뀐 거? 네. 김 감독이 거기 갔다 왔잖아. 그러면서 등대가 절벽으로 가버렸어요. 기억나시죠? 그것도 다 이렇게 당겨진 거의 결과란 말이죠. 왜 당겼냐? 여기서 배가 돌았다는 거를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배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침몰하였는지 그 가설 첫 번째를 김 감독이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설이면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았던 혹은 논리적으로 왜 그랬어? 라는 의문에 어느 정도 답을 제시하는 가설이다 이게. 그리고 그 펀딩도 5분의 4까지 왔어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 감독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하는 단계로 점점 스테이지로 돌입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응원을 부탁드리고 공지 얘기하고 끝내죠 이제. 다음 주 방송은 10월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홍대 앞에 한겨레 한겨레에서. 카페 후에서 녹화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주일 후에는 한겨레 카페 후에서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헬프 시리아 기획 팀장을 하고 있는 압둘 현재 시리아에 가 있는 그 방송 이후에 어제까지 대략 5천만 원 육박하는 돈이 모였답니다. 네.
수도에 갔다 다시 동생 데리러 간 거잖아요. 앞들이. 갔다 오면 또 이야기가 있겠죠. 자, 미친 김감독 나와주세요. 어제는 처음으로 제가 가설을 들었는데 그 가설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정보들, 그 이전에는 그 의미를 몰랐던 정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오랜 기간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가설이 하나 등장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설이라는 걸 전제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설은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하게 되었는가 그 그렇죠. 가설인 거죠. 그렇죠. 자, 들어보자고요. 어떻게 그 결론, 그 가설이 성립하게 됐는지. 자, 제목 앵커의 비밀이에요. 예, 자, 앵커의 비밀이에요. 오늘 챕터. 대해전의 미스테리. 예, 그동안 이제 미스테리들이 있었는데 그걸 한 4개 정도로 큰 카테고리로 나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왜 이렇게 섬에 가깝게 항해를 했냐. 이게 KBS에서 나왔던 건데 11일,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직전에 정상 운행을 했을 때 항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레이더로 그 11일 항적까지 다 봤거든요. 진짜 매끄러워요. 거의- 배가 사고가 없는 날은 그냥 쭉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병풍도에서 변침하는 과정 보면 거의 직선으로 가면서 살살 변해요. 여기지. 예, 거의 회전 안 해요. 살살. 회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사실은? 왜냐하면 제주도가 멀거든요. CNN에서 증언하셨거든요. 여기 지도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사초짜리니까요. Moon had been tracking the Sewol earlier that morning as it was on his radar. He says the ship suddenly made a sharp right turn at a very slow speed. The ship's tracking system, th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was off. 자, 요 내용인데 예. 보시면 선장님이 화면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해도 위에 뭔가 그리고 있죠. 이렇게. 예. 사고 좌초 지점이라고 써놨어요. 네. 당일날 가장 가까이에서 본 선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가 어디서 돌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레이더로 봤대요. AIS가 세월호에서 안 나와서. 레이더로 봤고 예. 그것이 어디인지 그 해도 위에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봤으니까. 그렇죠. 그걸 표기해갖고 폴라 이 기자한테 외국 보여준 기자한테 이게 그 해도예요. 아까 선장님. 화면에 나왔던 그거를 있어요. 네. 4월 사고 다음날 베테랑 수사관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읽어주시죠. 예, 항해사 박한결한테 이제 했던 그 수사에서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저번에 소개했는데 하여튼 병풍도에서 화도 우측을 경유하여 제주 항으로 갈 경우 병풍도를 벗어나서도 망망대해다. 그러니까 앞이 턱 트여 있으니까요. 병풍도를 한참 지나서 자연스럽게 변침해서 항해해도 되는데 굳이 병풍도를 지나기도 전에 그 변침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 항해사 박한결은 실제 그때 배를 몰았다. 처음에는 묵묵부답으로 나오다 계속 수사관이 물으니까 변침점이라서. 아니 배가 여기는 망망대해인데 돌아도 여기서 돌면 되는데 그렇죠. 왜 굳이 여기서 돌았냐고 섬에 가까이서. 너무 가깝게 돌았거든요. 근데 둘라이 선장님이 굉장히 CNN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사실은 정부가 지금 발표한 지점도 섬하고 가까운데 그보다 더 가깝다는 걸 둘라이 선장님이 알았죠. 갑자기 돌아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없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근데 이건 정부가 발표한 항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우리가 조작됐다고 말하는 이게 마사지가 됐다고 말하는 그 항적 기준으로도 배는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예, 갑자기 좌로 이게 잘 표현했는데 KBS가 좌로 가죠. 중간 이 여기서? 맹골도와 병풍도 사이에서 여기가 맹골도고요. 예, 그 병풍도 사이에서 중간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버려요. 좌회전을 하질 않나. 좌회전을 할 거면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꺾어갖고 섬에 붙어 갔다가 여기 다시 보세요. 좌회전하고. 배가 이렇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붙어서 가고. 그리고 배가 왜 이렇게 섬 옆으로 가냐고요. 그렇죠. 첫 번째 가졌던 의문은 왜 섬에 가깝게 움직였을까? 네. 이런 의문을 가졌단 말이죠. 네, 특히 병풍도. 실제로 이 초기에 수사했던 수사관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기록들이